안녕하세요. 도프맨 유영규입니다. 평소 주로 농업 현장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도프맨이 일하는 이곳 도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프에서 준비한 신제품들을 도프의 대표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도프맨과 함께 대표님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어서와요, 도프맨. 신제품을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럼 회의실로 한번 가봅시다. 네. 오늘은 대표님께서 직접 출연해 주셨는데요. 먼저 도프 농사달인 TV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도프 대표이사 장동길입니다. 도프 농사달인을 애청해 주시는 농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신제품들을 알아볼 텐데요. 예.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서 한두 가지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힘든데 무려 6가지 신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표님, 어떤 제품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25년도에 신제품으로 6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구근 키워라고 구근 비대를 촉진시켜주는 제품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근 키워. 제품명만 들어도 막 구근이 막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떤 제품인가요? 예, 구근 키워는 양파나 마늘이나 감자, 생강 같은 구근류 제품에 비대를 촉진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그런 이제 구근류의 비대를 촉진시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주는 아주 유효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성분이겠죠. 그래서 핵산의 구성 성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 성분이라든지 또는 영양 성분으로는 인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하부 키우는 작물들에 주로 쓸 것 같은데요. 그런 작물들은 저장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저장성은 어떤가요? 세포 분열을 많이 촉진시키지 못하고 그 열매를 이제 크게 키워 놓으면 무르거나 아니면 조직이 약해서 금방 이제 저장성이나 신선도에 문제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그 원리가 바로 이제 세포 분열인데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많이 확보하고 그 확보된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잘 영양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그 구근키워라고 하는 제품이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세포의 성장을 유도하는 아주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저장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살포할 때 농약하고 많이 혼용하고 다른 제품도 혼용을 많이 하는데요. 혼용은 어떤가요? 이 구근키워는 일반적인 영양제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농약하고 혼용해도 아무 관계 없고요.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구근키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임편이나 궤경이 형성된 다음에 사용을 하고 또 초기 비대 때까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사용 그 횟수는 약 한 2회 정도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는데 그 희석량은 5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그러니까 500ml 한 병을 가지고 12말 반에서 25말까지 희석을 해서 연면 시비를 흠뻑 해주면 되고, 그렇게 지상부에 그 흡수된 영양분이 지하부로 이동이 돼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세포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어떤 제품을 알아볼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제품은 스피드 깔파워라고 하는 착색을 촉진시켜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이 계속돼서 특히 착색 때문에 고생하시는 농민분들이 많은데요. 스피드 깔파워는 어떤 제품인가요? 이제 사실 지금 농사 지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제때 과일을 착색시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착색 문제가 특히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출시한 그 스피드 깔파워라고 하는 제품은 이름에서 보듯이 스피드, 아주 그 빠르게 착색을 촉진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연물을 가지고 그 작물의 착색을, 과일의 착색을 유도할 때는 사실 이제 효과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입니다. 그 농민분들 중에서 착색제를 사용하면 과가 쉽게 뭐 물러져서 저장성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실제로 어떤가요? 스피드 깔파오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빠른 착색을 유도할 때 이거 에틸렌 같은 호르몬을 사용을 해서 이제 착색을 시키다 보니까 조직이 물러진다든지 아니면 식감이 뭐 퍼석거려진다든지 작물 상태가 조금 이제 그 세력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이 지금 저희가 올해 출시하는 그 스피드 깔파워는 그런 호르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주로 이제 아미노산 성분 중에 착색을 촉진시켜주는 아미노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고농도로 배합을 하고 거기에 그 인산과 같은 이제 착색에 영향을 주는 좋은 이제 에너지원의 미네랄을 그 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저장성에 대해서 또는 뭐 이런 그 어떤 조직이 물러짐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 착색제들도 천연물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일반적으로 느린 경향이 있었지만 스피드 깔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천연물 중에서도 특별하게 저희가 찾아내고 했던 원료들을 통해서 에틸렌 같은 호르몬을 그렇죠. 전혀 쓰지 않고도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로 착색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우수한 제품인데요.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농약하고 뭐 다른 제품 혼용 다 괜찮죠? 일반적인 농약이나 영양제와 혼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스피드 깔파워는. 그런데 이제 이 제품 안에 인산 성분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제랑 혼용을 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00배나 10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다만 칼슘제와 혼용할 때는 바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반응이라는 게 인산과 칼슘이 만나서 침전되는 침전물이 조금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용하면은 500배, 1000배 정도의 농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스피드 깔파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강점이 이게 속효성이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착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프에서 지금 착색제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슈가인 칼라 LX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하고 스피드 깔파워하고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이제 저희가 올해 출시하는 스피드 깔파워는 그 착색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만족스러운 착색이 안 생겼을 때, 안 됐을 때 과일에 이게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착색 초기부터 당도를 올리고 후기 비대까지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슈가인 칼라 LX를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 예를 들어 수확하기 뭐 한 2주 전 뭐 이럴 때 이게 약간 좀 착색을 좀 더 확실하게 시켜야겠다 이럴 때 우리 그 스피드 깔파워를 500배 내지 1000배로 희석을 해서 흠뻑 연면 시비를 해주면 마지막에 아주 활용점정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착색을 해서라도 착색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 일반적 착색제를 쓰기보다는 스피드 깔파워를 한번 쓰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그 일반적인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도 500에서 1000배 정도 연면 시비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500에서 1000배 정도로 연면 시비를 하시고 그 한번 이제 처리할 때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회 정도, 많이 써도 2회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수확 막판에 이제 착색 때문이니까 더 많이 쓸 경우가 없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스피드 깔파워는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어떤 제품 알아볼까요? 그 다음으로 지금 저희가 그 준비한 제품이 고농도의 인산가리 액상 제품입니다. 그 이름하여 그 올인가리액인데 이것도 아주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액상형 제품이라서 효과가 빠를 것 같은데요. 올인가리액 어떤 제품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인산가리 제품은 양액 재배에서 많이 사용하고 인산가리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제품을 떠올리실 텐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개념의 제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인산가리 제품은 모노인산이라 그래서 인산이 한 개가 붙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 흡수력은 좋은데 대신에
이게 이제 토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불용성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칼슘이나 철과 같은 성분들하고 쉽게 반응을 해서 불용화되기가 쉽고, 그런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폴리인산이라고 하는 개념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폴리인산은 이제 불용화는 많이 방지해 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효과가 조금 이제 더디 나타나는 또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인산의 어떤 이제 장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출시한 올인가리액은 인산이 하나 들어있는 모노인산, 인산이 2개 들어있는 디인산, 그 다음에 인산이 3개 이상 붙어있는 폴리인산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거기에 이제 유기가리를 혼합을 한 아주 좀 고농도이면서 또 고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산가리 액상 제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현존하는 인산가리 제품 중에 아주 최고의 제품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이 제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1리터 제품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거운데요. 그만큼 인과 가리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고농도다 보니까 무게비로 이걸 계산을 하면 인산이 22%, 가리가 32% 되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1리터짜리 한 병으로 인산의 양을 계산할 때는 한 360g 정도 들어있고요. 가리는 53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 병의 무게가 약 한 1.65kg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제 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인산가리 비료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함량의 제품입니다. 다만 양액 재배에서 인산가리를 이걸로 쓰면 안 돼? 이거는 안 되고요. 일반적인 토경 재배에서는 충분히 인산가리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 농민분들께서 양액 재배용 인산가리 구입하셔서 많이들 녹여 쓰시는데 이제 올인가리액을 쓰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연면 시비도 되고 관주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네. 올인가리액이 말 그대로 인과 가리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럼 특별히 혼용에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이제 다른 거하고는 특별한 혼용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칼슘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칼슘과 인산이 만나면 인산칼슘이라고 이제 비수용성의 물질이 형성돼서 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침전이 생기거나 하는데, 이 칼슘을 혼용할 때는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칼슘제와는 혼용을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뭐 일반적인 농약이나 다른 영양제하고 혼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인가리액도 사용을 잘해야 될 텐데요. 효과적인 사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올인가리액은 말 그대로 이제 인산가리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소 과잉일 때 뭐 과분무가 생겼거나 아니면 웃자람이 생겼거나 이런 생육 이상, 또는 이제 뿌리 발근을 좀 촉진시켜야 될 때, 아니면 개화를 좀 더 시켜야 할 때, 또는 뭐 비대를 시켜야 할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5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연면 시비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1리터짜리 한 병을 가지고 한 200평 정도에 관주를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한번 사용할 때 한 2회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제품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알아볼까요? 이번 제품은 아주 프리미엄 규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인거항이라고요. 규산에다가 인산가리를 합성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규소 외에도 인산과 가리가 들어있는 규인가왕. 어떤 제품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규소를 영양의 필수양원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농업 연구 자료들을 보면 규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소가 이제 인산과 만났을 때 흡수력이 대단히 좋아진다. 일반적으로 규소는 작물의 흡수가 잘 안 되고 표피세포에 그냥 침착되는 정도로만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인산을 효과적으로 이제 배합을 하게 되면 규소가 작물체에 흡수가 잘 돼서 내병성 향상이라든지 또 짱짱하게 키워준다든지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또 성분이라고 지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규소에 인산을 혼용을 했고, 거기에
가위까지 이제 추가를 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보통 농민들이 그래서 규산제라고 하면 이제 벼농자, 수도자 가신 분들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인가왕 같으면 아까 설명처럼 이게 원예작물에도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규소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도작에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좋고요. 도복 방지라든지 웃자람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좋고, 원예용으로 이제 저희가 그 상추나 감자 같은 데다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상추는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무르기도 좋고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하는데, 이 규인가왕을 처리한 상추는 굉장히 잎사귀도 빳빳하고 아주 그 건강하게 생육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또 감자 같은 경우에는 발근도 잘 되고 또 비대 역시 잘 되고 해서 아주 이 원예작물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규산의 어떤 효과를 많이 높이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고, 아마 원예용으로도 이 규산의 역할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규인가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사용도 가능하지만 특정 시기나 아니면 특정 생리 장애가 나타났을 때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이 규인가왕은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여름철 같은 때나 아니면은 좀 병해에 취약할 때 아니면 뭐 웃자랐을 때 이런 또 과본무가 왔을 때 이럴 때 사실 이제 사용해 주면 이제 식물을 짱짱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은 5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연면 시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1리터짜리를 가지고 한 200평 정도에 관주해 주셔도 아주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 딱 연면 시비 관주하게 되면 말씀하신 효과를 눈으로 딱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규인가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제품 알아볼 텐데요. 네, 다음 제품 어떤 거 알아볼까요? 지금 이제 플라워 나라라고 꽃을 관리해주는 생리활성제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꽃 관리 영양제 그러면 흔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꽃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플라워, 꽃, 나라, 많이 나라. 맞습니다. 돈 되는 정상가를 많이 만들려면 결국 시작인 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플라워 나라는 어떤 제품인가요? 플라워 나라는 말 그대로 개화를 앞당겨주고 그 다음에 꽃이 크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가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려 그러면 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꽃이 부실하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수확량에도 아주 이제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을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요거에 포인트를 맞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화도 빨라지고 꽃도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낙하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꽃을 위해서는 최고의 생리활성제네요. 맞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 심해지고 지금 작년에 폭염 때문에 착색도 문제였지만 개화하고 나서 수정식인데 수정이 안 돼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꽃을 위해서는 최고의 생리활성제니까 이걸 사용하면 수정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수정이 정상적으로 잘 되려 그러면 그 출발점은 꽃이 크고 이제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꽃을 크고 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품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성분이 프롤린이라고 하는 이제 아미노산 성분인데, 이게 개화를 촉진시켜주고 수정을 또 이제 촉진시켜주는데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작물체 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고농도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만들고, 그 안에 개화 수정을 더 이제 좀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영양 성분으로 고농도의 붕산, 그 다음에 인산 이런 것들을 함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플라워 나라를 처리하면서 수정까지 우리가 이제 좀 더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특정 아미노산이 프롤린인데요. 공개하셔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근데 공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다른 회사가 따라 만들 수 있을 그런 기술을 도프만이 갖고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보이는데요. 꽃을 위한 생리활성제잖아요. 이게 사용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개화 전부터 해서 만개까지 그때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 시기가 냉해 예방제도 쓰는 시기잖아요. 특히 그렇죠. 도프 같은 경우는 냉아웃을 사용하는 시기인데 혼용하면 훨씬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수의 개화 시기가 대부분 다 이제 저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또 그런 시기와 겹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냉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데 작물 관리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냉아웃이라고 하는 또 좋은 또 냉해 예방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 중에. 그 제품하고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꽃도 이제 빨리 피고 또 크고 강하고 냉해도 그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우리 제품 중에 이제 냉아웃뿐만 아니라 또 그런 개화 시기에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조 추출물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혼용을 해도 아주 안전한 제품입니다. 알기퍼트나 GS35 그렇죠. 그런 제품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플라워나라 잘 써야 되잖아요. 사용법도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꽃 개화 전에 이제 꽃 몽어리가 잡히고 이렇게 이제 그 개화가 되기 전에 500배 내지는 1000배 정도로 이제 그 희석을 해서 한 2회 정도 아직 이제 꽃이 피기 전이니까는 나무에다가 이제 직접 뿌려주고 또 약간씩 이제 잎사귀가 났다 그러면 연면 시비를 해줘도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처리를 하면 되고요. 뭐 다른 특별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토마토 같은 거라든지 딸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화분화를 이제 시키고 나서 개화되기 전에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꽃이 빨리 피고 크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이 남았는데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게 노란 알갱이의 제품은 에스코트라고 파구 12형 고품질의 완효성 비료입니다. 완효성 비료. 그 완효성 비료는 양분 용출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스코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에스코트는 사실 이제 완효성 비료인데 그 중에서도 파구 시비가 가능한 이제 완효성 비료거든요. 최근에 워낙 이제 농업 노동력이 사실은 이제 부족하고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실 농업 생략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농업 기계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비료 영역에서는 사실 이제 완효성 비료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완효성 비료라는 게 장점도 많지만 이제 그 초기 용출이 잘 안 되면은 그 초기 생육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이제 그 비료 용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이제 또 효과가 달라지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선보이고 있는 에스코트는 사실 이제 그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를 5대5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수용성 복합 비료를 이제 그 입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대단히 그 초기 효과도 빠르고 작물 생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외부 인자들에 대한 컨트롤 능력도 대단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효성 비료는 그 용출하는 게 그 기술은 코팅이잖아요. 네, 코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팅은 어떤가요? 이 코팅은 사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질소 따로, 인산 따로, 가리 따로 이렇게 코팅이 돼서 브랜딩을 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완효성 비료 중에 이 제품은 그 모노타입의 입자 하나에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주 균일하게 코팅을 하는 거고, 코팅의 원료는 이제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이제 원료를 사용해서 코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코팅 재료 중에 부드럽고 쉽게 깨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코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고 시비에 주로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고 시비를 하면 이게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닿아도 안전한가요? 예, 그럼요.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구 시비를 위한 그 완효성 비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료를 시비하는 건 토양에다가 뿌려주고 그걸 이제 혼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료가 유실되는 그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작물을 이제 모종을 심기 전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다가 비료를 이제 한 움큼 올리고 거기다가 모종을 바로 심어도 이제 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제품인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비료 용출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 하거든요. 만약에 비료 용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그 역삼투압 때문에 이제 작물이 말라 죽기도 하고, 또는 심한 경우는 뿌리가 다 타서 고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료 용출량을 최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도 생육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코팅을 아주 컨트롤을 아주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해놓은 제품이죠. 용출량을 조절했다는 말씀이 그 작물이 처음에는 그 비분 요구도가 낮지만 이게 생유체 전성기 가면 굉장히 많은 비분을 그렇죠. 요구하잖아요. 그 흐름에 맞게 조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론상으로는 시그모노이드 타입의 비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반영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파구 시비 할 때 쓰는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렵게 사용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오히려 노동력을 줄이려고 사용하는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물을 심기 전에 살짝 구멍을 내고 그 위에다가 5g 정도, 이제 이 제품 봉지 안에 5g짜리 스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5g짜리 스푼으로 한 스푼 떠서 그냥 토양에다가 넣어놓고, 구멍에 넣어놓고 바로 모종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그 작물을 키울 수 있게 안전하게 쉽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럼 모종 같은 것들은 그런데 가시수라든가 정원수라든가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나무, 좀 큰 것들은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과수나무 같은 걸 이식을 한다 그러면 주당 한 20g, 30g 정도를 그 구멍 웅덩이에다가 넣고 그냥 바로 나무를 올려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어린 묘목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큰 나무를 이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린 묘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님에게 도프 신제품 설명을 들어보니까 2025년에 우리 도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 우수한 제품들, 그리고 기존의 우수한 제품들을 농민분들에게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 도프 자랑 겸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25년도 신제품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프는 업력도 오래되긴 했지만 앞으로 사실 나갈 길이 창창한 회사입니다. 식물 생리 활성제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두 기업으로 성공해 나갈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시장에서 그 한국의 그 우수한 친환경 농자재를 선보이는 또 K 농업의 선두주자로 앞으로 그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이 어려운 또 농업 현실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25년도 이제 농업을 시작을 하셔야 할 텐데 꼭 잘 극복하시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